이번 영상에서는 중개업소에 집을 내실 때 신경 쓰시면 좋은 부분과 부동산에 매물을 내실 때 여러 부동산에 내는 게 좋은지 아니면 믿을 만한 부동산 몇 군데만 내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매물을 접수하실 때는 보통 뭐뭐 아파트 몇 동 몇 호 얼마에 팔아주세요 이렇게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매물을 접수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부동산에서도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물건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매물을 내는 입장에서는 부동산에서 내 집에 대한 좋은 내용을 부각해서 설명해 주기를 바라실 텐데요. 매물을 접수하시면서 내 물건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많이 해줄수록 부동산에서도 손님에게 설명드리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 매물보다는 매물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부동산에 매물을 내실 때 어떤 내용들을 설명하면 좋은지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실 때는 본인이 원하는 가격과 이 가격에서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부동산에서는 기본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가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매물을 내실 때 보통 호가로 매물을 내게 되고 여기서 실거래가가 이루어질 경우 금액이 조금씩 조정이 돼서 계약이 돼요. 그래서 부동산 입장에서는 이 물건의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되는지를 알아야지 매수인이 원하는 금액대가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격 조정이 가능한 물건이라면 아무래도 비슷한 물건 중에서 가격 조정이 수월하다고 판단되는 물건을 더 밀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매물을 내실 때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가 협조적인지 여부도 함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드릴 때 가장 애를 먹는 부분이 바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인데요. 이 집이 매매가 되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에 기존 세입자의 경우에는 이 집이 매매가 되든지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든지 본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 임차인이 나가는 시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부분에서 기존 세입자와 잘 얘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주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전세 세입자를 구할 경우에는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간혹 선순위 대출이 있으면서 말씀을 안 하시고 후순위로 전세를 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지 않으시면은 거래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일전에 저희 부동산에서 당연히 선순위 대출이 없는 것을 전제로 전세 계약을 진행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계약을 쓰는 날 선순위 대출을 모두 갚을 수 없다고 하셔서 전세 계약이 깨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선순위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 전세를 받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매매가를 대비해서 전세 금액과 대출 금액이 낮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선순위 대출이 있을 때 세입자가 전세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임대인이 주변 시세에 맞춰서 전세 2억 원의 매물을 냈는데 선순위로 대출이 1억 원이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들은 선순위 대출이 없는 집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2억 원의 전세가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선순위 대출이 있다면 전세가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중개업소하고 미리 상담을 하고 나서 전세 세입자를 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집에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면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집 상태를 사진을 찍어서 부동산에 문자로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부동산 입장에서는 정성 들여 찍어놓은 집 사진이 있으면 이 매물에 대해서 브리핑하기도 좋고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때도 사진까지 넣어서 광고를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집에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사진을 보내주시면 의미 없이 손님께 집 보여드리는 일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집은 아무래도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집보다는 예쁜 인테리어의 가치를 알아봐 줄 수 있는 매수인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인테리어 되어 있는 집의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내 집에 적합한 매수인을 찾을 수 있도록 중개업자를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 나가는 시기가 있다면 그 시기를 잘 정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부동산에서도 시기에 맞는 매수인이나 임차인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가는 시기나 협의 가능한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게 좋고요. 간혹 집에 하자 있는 부분을 알면서도 숨기고 매물을 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차피 중개업소에서는 엔간한 하자 부분은 금방 알아차리기 때문에 매물을 내시면서 솔직하게 본인 집의 하자를 말씀해 주시는 게 중개에 더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에서 모르게 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자를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잔금날 짐을 다 빼고 집 상태를 한 번 더 체크하기 때문에 그때는 다 확인이 가능해요. 하자 부분을 알면서도 숨기고 계약하고 잔금까지 무사히 다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숨긴 하자가 계약 이후에 또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또 매도인이 하자담보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장점이나 옵션이 있는 경우에 이런 부분들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집이 조망이 아주 잘 트여 있거나 일조량이 아주 좋거나 단지 앞에 조경이 아주 좋은 경우처럼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거나 중문, 빌트인 냉장고, 줄눈이나 탄성 코팅과 같은 집에 부착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설치 의무를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매물을 내실 때 몇 군데에만 매물을 내는 게 좋은지 아니면 여러 곳에 물건을 많이 내는 게 좋은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도 말씀드려 볼게요. 장단점이 있지만 여러 곳에 매물을 내실 경우에는 소위 동네 매물이라고 해서 여러 부동산에서 함께 노력하지만 특별히 노력하는 부동산도 없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저렴한 경우에만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저렴한 금매로 하루빨리 나가고 싶은 경우에는 금매가로 해서 여러 부동산에 물건을 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적정한 가격을 받고 싶고 우리 집의 가치를 잘 알아봐 줄 수 있는 그런 매수자를 구하고 싶다면 믿을만한 부동산 몇 군데에만 물건을 내시는 것이 차라리 좋아요. 그렇다고 또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물건을 내게 되면 아무리 믿을만한 일 잘하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손님을 붙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으로 내셔야 돼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부동산 한두 군데만 매물을 내게 되면 그 부동산에 손님이 없으면 거래가 안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요즘 부동산에서는 공동중개라는 걸 하기 때문에 한 곳에만 매물을 내두더라도 지역 부동산들이 모두 그 매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부동산들끼리만 볼 수 있는 부동산 지역 정보망을 통해서 공동중개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부동산 정보망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물건까지 교류하기는 좀 어렵지만 보통 시군구 단위로는 같은 정보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지역 내에서는 공동중개가 아주 잘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님에게 문의가 왔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보다 다른 부동산의 물건이 더 적합하다면 대부분의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의 물건까지 공유해서 중개를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 부동산의 물건을 내지 않더라도 다른 부동산에서도 내 물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가격을 받고 싶다면 여기저기 물건 뿌리지 마시고 믿을만한 부동산 몇 군데에 내시거나 전속으로 부동산에 내셔도 요즘에는 충분히 매물이 잘 나가요. 또 여러 부동산에 물건을 다 뿌리게 되면 하루 종일 가격 조정이 되는지나 집을 언제 볼 수 있는지와 같은 문의들이 여러 부동산으로 막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신이 없고 그런 물건은 또 부동산에서 특별히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매물이 안 나가는 시기라고 해서 불안감에 너무 여러 부동산에 물건을 내지는 않으셔도 나갈 물건은 다 나갑니다. 이렇게 부동산에 매물을 내실 때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